닐슨 코리아 기준 최고 24% 시청률을 넘기며 매 회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인연이 배신으로 뒤엉키면서 소용돌이에 빠지는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JTBC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부모들의 자식 교육을 그려낸 드라마 스카이캐슬이었죠. 최고 23.779%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부부의 세계가 이 기록을 완전히 갈아엎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부의 세계 원작은 영국 드라마 닥터 포스터죠. 닥터 포스터는 정통 연극계의 잔뼈가 굵은 마이크 바틀렛이 총괄 기획한 드라마로 그리스 신화 메데이아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데이아는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해 남편과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게 되는 이 배신의 아이콘이죠. 원작 닥터 포스터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2015년 영국에서 방영했던 시즌 1은 한 해당 평균 950만 명의 영국인들이 시청했고 2017년에 방영된 시즌 2는 그보다 더 많은 1020만 명의 평균 시청자 수와 함께 시청률 31%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결국 영국 최대의 시상식인 내셔널 텔레비전 어워드에서 닥터 포스터가 드라마 부분에서 상을 휩쓸었고 여자 주인공 슈란느 존스가 드라마 퍼포먼스에서 다른 쟁쟁한 배우들을 모두 제치고 수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은 원작보다 한국의 부부의 세계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작 드라마를 방영한 영국 BBC 스튜디오도 이를 극찬했는데요. 찰스 해리슨 BBC 스튜디오 프로듀서는 한국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니 정말 놀랍다. 너무나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는 작품이다. 배우 김희애 씨의 명품 연기로 자신의 세계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닫는 한 여성의 삶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냈다. 김희애 씨의 냉담함과 따뜻함의 균형을 잡아내는 연기력은 정말이지 압권이었다. 라 극찬하였습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원작자 마이크 바틀렛의 본인의 원작 닥터 포스트를 한국의 JTBC가 리메이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라고 질문했더니 마이크 바틀렛은 완전히 신났고 엄청났다. 영국 원작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지만 원작의 핵심을 이해하고 전달하고 있어 개의치 않는다. 라며 한국판 부부의 세계는 fantastic. 특히 배우 김희애 씨가 여성 주인공으로서 이끌어가는 중심이고 존재감이 상당하다. 인상적이다. 김희애 씨의 연기력 덕분에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높을 것 같다 전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언론사 더 가디언은 영국 BBC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부부의 세계는 한국 케이블 TV 역사상 최고 등급의 드라마가 되었다 라며 극찬했고 인도네시아 일간지 자카르타 포스트는 한국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채팅 그룹과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부부의 세계다. 인기가 너무 높아 아이플릭스에서 인도네시아 자막이 있는 버전이 출시되고 5월 11일부터 방송사 트랜스TV도 부부의 세계를 방영하기 시작했다. 라며 지난 5월 2일 인도네시아 자막이 포함된 부부의 세계가 첫 방영되자 하루 만에 인도네시아에서만 한국 부부의 세계에 대한 트위터 대화가 2200건이 있었고 2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참여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배우들의 SNS도 수많은 인도네시아 팬들의 응원의 메시지와 극찬들로 도배되었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보니 지난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하던 CNN 인도네시아가 배우 현빈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는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CNN 인도네시아 측은 치명적인 실수였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 장교 리정혁 역할을 맡았던 배우 현빈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엄청난 인기를 시감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류 열풍에 대한 연구를 해온 인도네시아의 과학연구소의 와유디 아크라말리아는 한국 영화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개발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라며 부부의 세계는 아시아인들의 가치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색된 이야기다.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이 대단하다. 라며 몰입도 측면에서 최고라 극찬하였습니다. 중국과 홍콩에서도 상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부부의 세계에 출연한 배우마다 5가지 꼭 알아야 할 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보도하며 실제 배우들의 사생활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세계 신드롬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배우 김희애 씨는 얼떨떨하다 라며 우리도 모르게 여러가지 요소들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 라는 겸손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국의 원작자 마이크 바틀렛은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김희애 씨의 뛰어난 연기력을 꼽으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주변에서 꼭 봐야 한다고 난리가 났다 전했습니다.
7월 5일 투표가 이루어질 도쿄 도지사의 선거가 오늘 공고됩니다. 코이케 현 지사에 대한 비판과 거짓이 넘치는데도 코이케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코이케에 대한 개그 콘서트 퍼레이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을 모아봤습니다. 정말인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현 도쿄도 지사인 코이케는 후보를 내지 않은 자민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베와 자민당의 지지가 낮은 상황에서 코이케와 상대할 후보를 내면 망신만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베나 코이케나 자민당이나 원래 도끼인 객낀이기 때문에 별 차이도 없는 정치인들입니다. 코이케는 일본 우익의 핵심 조직인 일본 회의 소속이면서 아베 정권의 방위상까지 한 극우 정치인입니다. 2016년 선거 때 소속 정당인 자민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 말도 안 되는 혐한 발언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극우 반한 정치인입니다. 야당 후보로 출마하는 우츠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은 친한 시민운동가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아베의 보복적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 혐한 시위도 규제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도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우익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로는 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우츠노미야 겐지 씨가 코이케와 1대1로 맞붙어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우 출신 정치인인 야마모토 다로와 전 구마모토 현 부지사인 오노 다이스케와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의 다치바나 다카시까지 출마한 상황입니다. 코이케에 대한 평가는 사실 냉정하게 보는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에게 거의 낙제점입니다. 제대로 된 공약 이해도 하지 못했지만 오로지 극우 발언과 현실성 없는 쇼맨십으로 자리를 유지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선을 자신하는 코이케에 대해 C19 사태를 자신의 재선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쇼라는 거죠. 최근 C19 사태에서 코이케는 비상사태다, 1단계 해제다, 다시 비상사태다, 2단계 해제다 등의 오락가락 기자회견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C19 사태를 이용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일에는 도쿄 경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밤의 거리를 통제하겠다고 했는데 뜬금없는 도쿄 경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없으면서 경고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극적인 기자회견만 한다는 거죠. 11일에는 도쿄 경보를 해제하고 12일에는 3단계 휴업 완화 조치, 19일부터는 캬바레와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등의 휴업 요청도 취소된다고 발표합니다. 23일부터는 우에노 동물원과 시메수족관 등 도쿄도가 관리하는 시설까지 모두 영업을 개시합니다. 일본에서는 코이케가 자신의 도지사 선거를 위해 C19 사태와 관련 없이 전혀 앞뒤도 없는 발표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쇼맨십에 대해 비판받고 있는 코이케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일은 다치바나 타카시의 동명이인 출마 전략입니다. 코이케를 떨어뜨리기 위해 코이케 유리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출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의 다치바나 다카시는 또 다른 당의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다카시는 지난 4월 시즈오카현 4구 중의원 보선에서 야당 통일 후보인 다나카 켄 씨에 대항하기 위해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다나카 켄을 찾아서 후보 등록을 시켰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가두 연설과 투표지에 나이를 적어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야당 통일 후보인 다나카 켄 42세라고 홍보하고 유세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다치바나 다카시가 코이케 유리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도쿄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시킨다면 코이케 지사는 선관위의 결정대로 코이케 유리코 67세라고 유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미인 여성이라는 이미지로 화려한 복장을 내세우고 지지자들이 미모의 사진들을 퍼나르고 있는데 나이를 공개하고 스스로 고함치고 유세해야 하고 투표지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인 것입니다. 짜증이 날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코이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계속 커지고 있는 카이로 대학 학력 위조 의혹입니다. 코이케의 학력 위조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전 도쿄 도지사인 마스조의 요이치까지 나서서 코이케와의 대화를 폭로했습니다. 졸업장 공개가 학력 위조 의혹을 덮지 못한다. 코이케는 예전에는 동양학과를 나왔다고 했다. 1971년 카이로 대학에 들어가서 1년 만에 동양학과를 수료했다고 했다. 수석도 동양학과 학생이 자기 혼자뿐이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오랜 교류가 있던 코이케에게 철저히 속았다.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 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인 코이케가 C19 사태를 최대한 활용한 정치 쇼를 하면서 이번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또 당선되게 생겼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신설대학교에 왜 왔다 갔다 했는지도 의문이고 사회학과인지와 동양학과인지 등도 의문인 것입니다. 더 가관은 학과의 학생이 혼자여서 수석 졸업했다는 코이케의 변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카이로 대학 수석 졸업이라는 학력 위조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엄청난 범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카이로 대학의 정치적 성명으로 증명이 되어주기는 했지만 이 역시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이케는 15일에도 카이로 대학 졸업장과 졸업 증명서와 공부한 책들을 들고 나와서 공개했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 대학이 8일 학장 명예성인으로 코이케는 1976년 카이로대 문학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관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카이로 대학이 세계 대학 순위 668위에 랭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집트와 카이로 대학의 학교 정보와 수준은 완전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1971년에 카이로 대학에 코이케가 잠시 간 것은 확인이 되지만 그 당시 친했던 동료들까지도 카이로 대학 수석 졸업은 거짓말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도쿄 도지사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반한 극우 정치인인 코이케 유리코가 또다시 한국을 이용해서 득을 보려고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혐한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라면 앞뒤 보지 않고 투표하는 증상이 있으니까 또 활용하겠죠. 개그 콘서트를 또 한편 보게 될 것 같습니다.